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법보다 주먹 서정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난주에는 생강청 제가 타드렸는데 오늘은 이 새로운 물 37.4입니다. 이걸 마시면요 몸 안에 체온이 37.4로 맞춰져요. 그래서 나쁜 세균들이 죽고 이 면역력이 강화되고 예 아주 좋은 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이 물을 저희들이 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짚어야 될 현안들부터 짧게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송영길이가 뭐 조사에 불응한다 그러는데 이 구인영장 발부가 곧 될 것 같죠? 그러면 아마 이제 그 부인이 그 기자회견을 했죠. 전두환 때도 예. 가족 접견을 했다. 예. 이렇게 그 공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뭐라 했냐면, 네. 야 문재인 때도 가족 막은 적이 있다. 어. 문재인 때도 그때도 이제 변호인은 막을 수 없지만 아하. 그때도 가족 접견은 막은 게 많아요.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으면 아하. 예.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구인영장을 이제 그 할 수가 있는데 실익은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묵비권 하면 이제 실익이 없고요. 또 구인영장에도 이제 끝까지 안 놓겠다. 이러면 이제 교도관 4명이 뭐 팔다리 하나씩 들고 끌고 올 수는 없거든요. 사실상은 이제 조사 안 하고 바로 이제 기소해버리면 되거든요. 굳이 네. 저는 실익이 없다. 아하.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송영길의 아내 되는 사람이 그 송영길이 잡혀 들어가니까 한동훈이 국회로 나왔다고 엉뚱한 소리 하던데. 하여튼 좀 그 집안은 좀 하여튼 좀 이상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 돈 봉투 받은 것으로 몇 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특정돼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봉투가 20개였으니까 20명이 받았을 거다. 이렇게 지금 합리적 추정이 돼 있잖아요. 네. 이자들에 대한 이 조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그 뇌물이나 정치 자금은 이제 그 필요적 공범입니다. 네. 이 말은 이제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다. 그다음에 윤관석도 100만 원을 액수만 줄였지. 어허. 실제 봉투 20개 했다. 이건 인정했거든요. 아마 이제 줄 소환할 텐데 제일 먼저 이제 그 외통이 있잖아요. 네네. 외통이 사무실에 온 10명부터 아마 이제 그 소환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도 검찰에서 다 특정을 했습니다. 어허. 여러 가지 이제 녹취록이나 네. 또 이제 관련자들 정언들, 그다음에 그 CCTV 네. 모든 걸 종합해서 특정했기 때문에 아마 줄 소환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골치 아픈 게요. 네. 100만 원만 벌금 넣으면 당선 무효입니다. 아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치자금법은 선거법하고 똑같습니다. 벌금 100만 원만 넣으면 당선 무효다. 그러면 이제 공천을 만약에 하면 이게 당선돼도 재판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이겨서 당선이 돼도 100만 원만 재판 넣으면 결과가 나오면은 박탈이 당하구나. 그럼 대거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돼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윤관석이가 잔머리 굴린 게 봉투에 100만 원씩 들었다. 그러면 이게 벌금 80만 원 안 나오겠냐? 이래서 줄인 거예요. 봉투에 300만 원 들어있으면 벌금 100만 원 넘을 거 아니에요. 네. 따라서 이제 액수 줄이기를 하는데 네. 저는 만약에 공천에서 이걸 배제 안 하면 심각한 보궐선거가 온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그래요. 그 뇌물을 준 사람이 줬다 그러는데 받은 사람이 끝까지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금으로 갔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 줬다는 사람이요. 네. 진술만 가지고도 이제 유죄가 나오는 게 뭐 99%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뇌물 받았다는 사람이 자기 받았다고 인정하는 걸 저는 법조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뇌물 이렇게 받았다고 인정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좌가 확인이 되기 전에는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절대 인정 안 하겠지. 아니, 뇌물은 다 이게 현금으로 받죠. 그렇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부인해도 이제 여러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송영길이는 이제 뭐 억울하다 하지만 예. 실제 그 돈을 준 김모 씨가 있거든요. 김영땡 이분이 5천만 원을 줬는데 네네. 송영길이가 이제 고맙다고 인사한 거 이런 정언까지 넣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박용수 보좌관이나 그다음에 윤관석은 또 봉투 20개는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정근 녹취록에도 송영길이가 이미 많이 처리했다. 아하.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걸 증거가 차고 넘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송영길이가 끝까지 이렇게 불응하잖아요. 이러면 이게 그 검사는 법정 최고형으로 한번 구형할 겁니다. 저는 뇌물이 4천만 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특가법에 5년 이상입니다. 최하저는 제가 볼 때 한 10년 가까이 구형하지 않을까. 아하, 이런 태도를 보이면. 그 저는 이자들 다 공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선거운동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 곧 감옥 갈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 뽑겠습니까? 그리고 선거운동 하면 되지. 그러니까. 예. 그 웬만하면 공천들 받아서 오세요. 돈봉투 받으신 분들. 예. 근데 돈봉투 받은 의원들이 예. 대부분 이게 친 이재명계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송영길과 이재명이 원팀이잖아요. 원팀이었지. 그러니까 다른 뭐 홍영표나 다른 팀에 돈 줄 일이 없잖아요. 어허. 이게 이재명의 딜레마고 저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 저 송영길이 주위에 아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냐면 이제 그 송영길이가 이재명한테 상당히 섭섭함을 느끼고 있다. 어허. 치를 떨고 있다는 표현에 의하면 치를 떨고 있다. 그렇지. 그럴 만도 해요. 지 배지 안 줬으면은 지는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들어가고. 자기가 이제 배지 주고 당 대표도 만들어 줬죠. 어허. 그때 4.4.5입처럼 해석해서 만들어 줬잖아. 근데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이 한번 비호한 적 있습니까? 그냥 개인 송영길의 문제다. 아하. 그다음에 기자들이 한마디 매달렸더니 쩝쩝쩝 하면서 한마디도 안 해. 송영길이 볼 때는 야 이재명이가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자기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런 섭섭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저는 결정적인 장면에서 송영길의 입을 열어버리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20명 입을 열어버리면 그리고 이게 이재명의 비리도 그때 경선 자금이나 또 이제 대장동도 송영길이가 대동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요. 대장동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됐습니다. 송영길이가 많이 압니다. 이재명의 그 문제 비리를.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섭섭하게 하면 진짜 송영길이 입 열면 완전히 이재명이 한 바에 갈 수도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김영희의 그 알리바이 조작 이걸로도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자들이 압수수색 당하고 있죠. 지금 이제 그 김용이 구속되면 이재명이 위험하다. 결국 이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진상과 김용을 지켜야 된다. 네. 이런 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김용을 지키려면 결국 가장 좋은 게 유동규가 돈 줬다고 하는 날 다른 데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알리바이를 합니다. 이걸 상당히 조직적으로 조작한 거예요. 아하. 여의도에 옛날에 그 이해찬도 진미파라고 사무실 있잖아요. 그래. 여의도에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지금까지 3명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네. 조작한 제일 먼저 조작돼가 이제 영장이 청구됐던 사람이 이홍우입니다. 이홍우 이자가 이제 그 알리바이 정은한 이런 사람이죠. 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회장 네. 이홍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넣었고요. 네. 어제 압수수색이 2명이 더 추가된 거죠. 네. 한 명은 이제 성준휴 이분은 이제 부대변인입니다. 부대변인. 근데 이자보다 더 심각한 게 이우종이에요. 이우종. 야 이우종이가 누구냐? 옛날에 김문기 씨 몰랐다고 지금 재판받죠. 예. 거기에 김문기 씨 유족이 기자회견을 할 때 네. 말렸던 사람이. 아 그래요. 이게 바로 이우종입니다. 성남 아트센터 사장 출신이에요. 어허. 서울대 경영학과노가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네.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이재명의 지금 3명의 실세가 있대요. 첫째가 이제 수석 보좌관 김현지. 옛날에 전쟁입니다. 김현지는 아직 조사도 안 받고 지금 버티고 있네. 예, 김현지. 그다음에 수행비서하고 조폭 출신의 김진욱. 김진욱. 그다음에 이우종. 아하. 이자가 성남아트센터 사장이야. 이자가 바로 이제 알리바이 조작을 공모했다. 이래가 수사받는 거예요. 이건 김문기 회유하고도 연결돼 있거든요. 네네. 상당히 중요한 이런 데 의미 있는 이홍우, 이우종, 성준휴 3명이 중앙지검의 특수일부 강백신 검사에서 이제 압수했기 때문에 예. 알리바이 조작 전모가 드러날 겁니다. 그래. 이렇게 그 얼떨결에 거짓말하거나 또는 뭐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질 자체가 상당히 나쁘다고 재판부가 판단하겠네요. 그럼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김용의 형도 형량이 5년 법정 구속됐잖아요. 네. 그 점에서 이제 저는 이 부분 알리바이 조작이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요. 네. 지금 이제
이거야말로 이게 전형적인 이제 그 뭐 사법 방해 행위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위정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네네. 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선서는 이제 정언은 이혼과 해도 이우종이나 성준후 이자들도 이게 공모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공범으로 상당히 처벌되는데 이런 거는 실형이 나옵니다. 위정 이게 무거운 죄예요. 한 10% 정도 실형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가장 나쁜 위정이 이재명이가 이제 위정 교사로 그래. 재판 받잖아요. 김진성 이게 아주 질이 나쁘고요. 네네. 그다음에 김용의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또 위정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질이 나쁘기 때문에 실형으로 다 다스려야 된다 봐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백현동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사건에서 그 곽정기하고 임정혁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이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뭐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이것보다 네. 이제 어제 이재명 재판도 있으니까 요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재판도 좀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예. 임정혁은 이제 고검장이니까 돈이 1억이에요. 1억이니까 이제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기각이 됐고요. 고검장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곽정기입니다. 네. 정바울 사장을 제가 좀 간접적으로 알아요. 네. 그런데 정바울 사장이 모든 걸 입을 열고 있습니다. 이재명하고 이제 김인섭 씨에 대해서도 입을 다 열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를 살려준다고 로비했던 대표적인 게 곽정기 변호사는요. 네. 한양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경찰에 그 사법고시를 붙고 경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서울지방경찰청에 검찰을 치면 특수부장처럼 지능범죄수사대장 총경하다가 버닝썬 사건을 수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현장에 특채가 된 거예요. 김현장에 연봉 7억 플러스 알파 받고 갔다가 이번에 로펌을 하나 이제 그 KDH라고 로펌을 만들었는데 이 아주 유명한 이제 경찰 출신의 변호사죠. 이분은 이제 그 막아줄게 정바울 이랬는데 그 7억을 이게 받은 거죠. 또 추가로 좀 받고 이랬으면 이제 구속이 된 이런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명 재판 어제 있었던 거 어제 이제 완전히 그 재판이 마무리로 가는 게요. 저번에 그 성남시의 과장하고 그다음에 그 팀장 주무관이 나왔잖아요. 예. 어제는 이제 그게 저 백현동 사건. 예. 어제는 이제 그 국토부의 공무원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옮기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직원이 문모 씨라고 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뭐라고 정언했냐? 예. 전혀 국토부의 압박이나 협박이 없었다. 이렇게 정언하고 네. 중요한 게 그 식품연구원의 문모 씨는 이 백현동 이전은 정바울의 인적 네트워크로 된 거다. 그게 누구냐 했더니 김인섭 씨다. 아니 김인섭의 인적 네트워크로 용도 변경이 3번째 된 거다. 처음에 2번은 정바울이가 2단계 몰려 달랬거든. 이게 안 됐잖아. 근데 4단계 된 게 딱 정언해버린 거예요. 네. 이 재판은 제가 보기에 사실상 끝났다. 근데 재밌는 게요. 대법원장이 바뀌니까 강규태 재판장의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 이제까지는 이게 재판장이 지고 이재명이가 고양이였거든. 재판장한테 큰 소리 치고 이랬잖아. 근데 어제 보니까 이재명이가 지가 되고 재판장이 고양이야. 그래요?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까? 이재명이가 어제도 답답하니까 예. 원래 에이스 변호사들이 다 거기 와 있거든.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김종근 변호사, 이성엽 변호사 다 와 있거든.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이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본인이 나서가지고 계속 정의신문 하는 거야. 국토부나. 이럴 때 판사가 아니 그 부적절한 질문 아닙니까? 이재명을 혼내더라고. 부적절한 질문 아닙니까? 왜 그걸 국토부 공무원한테 묻습니까? 성남시의 공무원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혼을 내더라고요. 네. 저는 잘하면 재판이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도 지금 중요정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성남시, 예. 국토부, 식품연구원 상당히 그 대법원장 하나 바뀌니까 판사들의 태도들이 확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아주 좀 의미 있는 변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재명 측이요 팩트로는 이길 수 없다. 그런 이제 그래 법리로 가자. 그러니까 팩트로는 이제 그 국토부 협박이 없었잖아요. 네. 도저히 안 되니까 네. 법리적으로 이제 2가지를 주장하는데 네. 옛날에 주장
한 게 뭐냐? 옛날에는 이제 이거는 국회 정언감정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데 다른 법으로는 이게 처벌 못한다 선거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잖아요. 네, 했죠. 국회에서는 이제 고발이 없었으니까. 네. 그런데 판례가 있었죠. 국회에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면 명예훼손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네, 네. 이게 판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증언법 위반으로도 처벌되지만 형법으로도 다른 처벌될 법으로도 수 있다. 예. 이렇게 판례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안 받아지니까 어제 있잖아요. 또 황당한 주장을 하더라고. 예. 뭐냐면 야 이거는 경기도 국감할 때 한 거 아니냐. 국감에서 국감은 국감일 뿐이다. 우리가 이게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아니지 않냐. 당선 목적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선거법 대상이 안 된다. 이거는 이게 국감에서 그냥 물으니까 답답하 국감은 국감일 뿐이다. 이랬거든요. 예. 근데 검찰에서 제시한 게 송영길이 그때 인터뷰입니다. 송영길이가 뭐라 했냐면 이재명 대표 국감할 때 이거는 경기도 국감이 아니고 대선 후보로서 국민한테 하는 청문회니까 그렇지. 대답해야 된다. 예. 이렇게 송영길이가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 그때 예. 이재명이가 경기도 도지사로 마지막 국감을 받았는데 예. 안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이가 내가 다 자신 있어. 내가 가서 국감장에서 저 국민의힘 저 국회의원들 다 박살낼 거야. 이러고 지가 갔거든. 그러니까는 대선의 일환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그게 당선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 그때 대장동에서 코너에 몰렸는데. 예. 근데 백현동까지 또 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선거를 위해서 거짓말한 게 맞잖아요. 예. 거기 송영길 대표 인터뷰까지 있어요. 저는 그것도 말도 안 된다. 아하. 그래서 지금 법조인들은 이미 이재명 재판은 사회상 끝났다. 자, 벌금 100만 원만 넣으면 민주당이 434억 토해내야 됩니다. 배지 당대표 단단합니다. 이게 아마 예. 지금 재판이 사회상 끝난 거예요. 아하, 그래요. 이 검찰 잘하네. 예. 진작 좀 이렇게 하지. 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조국이 재판에 정경심이 나와가지고 정경심이가 조국이가 아니고 내가 다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뭐 부산 사람이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조국 가족들이 정경심이가 또는 조민이가 이제 조국 일병 구하기 나섰는데 이걸 이렇게 완전히 깨트린 게 최강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정경심이도 이제 조국은 아예 과정이나 교육에 관심이 없다. 진짜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다. 이렇게 했고 내가 다 했다. 네네. 그다음에 이 조민이도 그랬어요. 나는 아빠 같은 남자친구를 절대 안 만나겠다. 아빠 같은 남자친구. 왜냐하면 이게 진짜 가정에 무심하고 자녀 교육에 무심한 이런 남자 안 만난다 했거든요. 근데 이걸 반박한 게 최강욱이야. 최강욱이 인터뷰를 봤더니 예. 야 조국 선배만큼 자상한 가정적인 이런 사람이 없다. 이게 인터뷰가 넣어버렸잖아요. 최강욱 인터뷰에 나옵니다. 최강욱에는 그 조국이 띄워주려고 그렇게 했을 텐데. 아니 자식 시험까지 대신 봐주는 이런 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저는 조국이가 다 했다는 게 네. 보세요. 아쿠아 팰리스 원래는 이제 표기는 파에다가 이죠. 팰리스잖아. 근데 그 부산의 호텔은 퍼에다가 입니다. 아쿠아 팰리스 퍼에다가 이에요. 이걸 위조한 게 조국입니다. 아하. 그다음에 서울대 공익인권보센터 소장이 조국입니다. 그다음에 최강욱이가 동양대 영문학과 아닙니다. 최강욱이 서울법대 조국 제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다 시험도 조국이 봐줬고요. 모든 게 조국이 직접 한 거 증거가 명백한데 조민희와 정경심이가 이런 게 거짓말해도 저는 뭐 2월 8일 날 법정 구속된다 보는데. 네. 근데 제가 대법원에 이제 가봤자 바로 몇 달이면 기각되거든요. 교정본부장한테 물어봤더니 예. 형이 확정되면 머리를 단발로 깎아야 된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머리가 길면 예. 이게 살인 도구가 된대. 그렇죠. 이거 가지고 예. 뭐 끈 만들어가 목 졸라도 예. 올리고. 그리고 여기에 뭘 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머리를 빡빡 미는 건 아닌데 예. 거의 스포츠 머리로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김어준이 구속되면 수염은 어떻게 됩니까? 이랬더니 그 규정이 없대. 수염은 저 수염도 밀어버린다 보는데 하여튼 이 조국이 머리는 아마 이게 깎이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래도 뭐 정경심이나 뭐 조민희의 입장에서는
그 정말 하늘 같은 남편이고 아빠일 테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좀 늦었네.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처음에는 서로 야 네가 책임져라. 서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거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형사 사건이나 이런 가족이 연루된 사건 경우에는 되게 가장이 이거 다 내 책임이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뭐 그렇겠지. 그럼 뭐 굳이 아내나 자식까지 뭐 할 거 있냐 이렇게 해서 조국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 아니었나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자기들이 뭐 매를 더 벌은 거죠. 자기들이 더 키운 거죠. 저는 조민도 이제 뭐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예. 조민도 이게 곧 아마 2월달에 재판 종결하면 같이 선고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국 스토리가 너무 웃긴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드라마 나올지도 몰라요. 강 위원이 이경희 정의찬이 이거 뭐 이재명 가까이 있는 자들은 다 이재명과 비슷한 자들이네 보니까. 제가 이제 어제 채널A에서 강 위원을 비판했더니 네네. 민주당에서 바로 채널A 항의 전화가 왔던데요. 강 위원이가 이제 그 상당히 실세입니다. 예. 이재명의 그 정무 특보예요. 특보. 근데 이 강 위원 이자는 이제 73년생인데 네. 한 총련 5기 의장이거든요. 네. 근데 세 가지가 지금 문제돼요. 첫째는 이제 음주운전이 2005년, 2006년. 근데 2005년에 음주하면 면허 취소죠. 근데 2006년에는 음주에다가 무면허까지. 근데 언제 음주했느냐? 5월 18일 날. 5월 18일 날. 야, 이사들 그 잘합니다. 이게 첫째 문제고. 이 종북 주사파들은 5.18이 술 마시는 날인가 봐. 그러니까. 아이 나이 참 이것들 정말. 그다음에 그 두 번째가 이제 예. 그때 직접 개입을 안 했다 하지만 예. 그때 의장할 때 고문치사 이석 씨 예. 고문치사 있었죠. 네. 도의적 책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더 황당한 게 성추행입니다. 2003년에 예. 2003년에 여성을 강제로 끌어당겨 입맞춤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자가 그것은 이제 끝나야 되는데 나중에 2018년에 한참 지나서 네. 구청장 선거 나왔거든. 예. 그리고 이제 성추행의 진실을 밝힌다 해가지고 네. 자기는 여자하고 서로 사랑해서 합의하에 한 거지 추행이 아니다. 이런 책자를 낸 거예요. 책을 내요? 예. 그러니까 여성이 재판을 걸은 거야. 아니 책을 냈다고? 예, 책자. 그런 거를 책을 냈다고? 그러니까 진실을 밝힌다고 성추행에. 그래서 이게 여성이 2차 가해다. 심각한 2차 가해지. 1,000만 원을 배상해라고 대법원에서 2021년에 확정된 거예요. 2차 가해로 1,000만 원. 1,000만 원. 어유 굉장히 무겁게 나왔네. 그럼요. 근데 이자가 아직까지는 심사도 안 됐는가 봐. 아직 신청을 안 했대. 예. 저는 이게 탈락식이 된다 했더니 그게 항의 온 거야. 신청을 안 했는가 봐. 예비후보로. 진짜 이게 만약에 신청하면 당연히 결격자로 해야죠. 그렇잖아요. 강 의원 세 가지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경이라고 있잖아. 예. 여는 이제 그 대리인데. 아니 박사님 생각해. 대리기사? 아니 대리를 불렀으면 예. 핸드폰이 뭐 1588 뭐 어쩌고 찍혀 저쩌고 있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찍혀 있겠지. 아니 텔레파시로 부르냐고. 누가 옆에서 불러줬으면 그 사람 정의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아무런 대리 부른 증거가 없는데 그때 보복 운전을 했거든요. 네. 계속 끼어들어서 급정거 끼어들어 급정거 보복 운전. 아니 대리기사가 보복 운전하는 거 혹시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는 이게 자고 있었다는데 그래 급정거인데 어떻게 잡니까? 잠이 옵니까? 근데 지금 개딸들이 이경이 구하려고 난립니다. 이경이가 80년생 오마이뉴스 출신의 정읍이 고향인데 지금 대전 유성구에 노거든요. 이상민. 근데 개딸들이 난립니다. 이경 억울하다고. 근데 판사가 질타하듯이 아무런 말도 안 되는 대리 주장을 하고 있으니 예. 황당한 이건 이제 그 결격이 됐고 이의 신청했죠. 알겠어요. 이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진 대리라고. 자진 대리. 아 스스로. 지가 한 대리래. 그다음에 아이고. 정의찬. 네. 이자도 진짜 황당한 게 네. 자중 질환이 벌어진 거예요. 네. 정의찬이가 이제 누구냐면 이것도 특보입니다. 정의찬은 이제 그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에요. 남총련 의장이면 큰 자리죠. 네. 이자도 이게 실세거든요. 근데 이자가 직접 의장 때 이종권 씨 고문치사 사건이 터있잖아. 예. 이종권 고문치사. 네. 이거는 직접적인 범죄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5년형을 받았죠. 네. 5년을. 근데 정의찬이가 뭐라고 주장했냐? 그때 검사가 내를 협박해서 강압 수사해가지고 잘못된 수사다. 그때 검사가 강압 협박을 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검사가 누구냐? 예. 지금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야. 양부남. 와, 지금 민주당의 법률위원장 양부남. 그러니까 황당하잖아. 이 법률위원장이 내가 언제 협박했냐? 그렇지. 양분하면 입장 발표했더라고. 그러니까 같은 당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의찬 여독에 지금 기각이 됐는데 이 신청해놨거든요. 심각합니다. 지가 철회했대요. 황당하잖아요. 이재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철회한다고 그러니까. 그랬어. 근데 이런 사람들 이렇게 봐주려 하는데 예. 진짜 억울한 사람도 있죠. 공천에. 고양시장 그 최성. 이분은 대선 후보로까지 이재명하고 견제했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컷오프 시킨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당정협의를 소홀했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정협의. 최성. 그다음에 시흥시에 가면 조정식 있잖아. 시흥시장 했던 김윤식. 이두기 옛날에 불복했다. 불복도 아니거든요. 이만 했죠. 김윤식. 여독이 컷오프 시켜버린 거예요. 조정식이한테 덤비는데 용서가 되나? 그러니까. 그다음에 동작구청장 했던 이창우. 이런 식으로 반 이재명계는 말도 안 되는 사이로 컷오프 시키고 어떻게든 이렇게 친 이재명은 봐줄라다가 네. 여론이 너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때 경선에 붙었던 사람들 중에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박원순까지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그때 이제 문재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차례차례 사라질 거라 그랬거든. 진짜 차례차례 사라져 버렸어. 박원순이 어디 산에 가서 이렇게 해갖고 그렇죠. 사라져 버렸고 안희정이는 하다가 지금 성범죄 해갖고 지금 3년 넘게 살았죠. 최성희가 그때 있었는데 최성희 지금 그동안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나올래다가 다시 잘려버렸어. 예. 살아남은 거 하나가 있네. 이재명이 살아남았네. 그러니까 예. 이재명도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사실 죽은 목숨이죠. 그래서 저 종북 주사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이 방송 좌파들도 보니까 혹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정치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목숨 내놓고 하세요. 이 끝이 그렇습니다. 예, 끝이 안 좋아요. 이건 우리 팩트로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점 꼭 염두에 두시고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더불어민주당 꼭 하고 싶으면 국민의힘으로 오세요. 자, 다음으로 갈게요. 이제 우리 국민의힘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됐어요. 절차는 전국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쯤 이제 정식 출범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이제 그 위원장이요.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 상황이다. 네. 이런 데 비유를 들었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걸 좀 더 스토리를 더 비유를 들어보면 지금은 이제 솔직히 우리 국민의힘이 어려웠잖아. 네. 한 3점 차로 져고 있었다 봐요. 3점 차로. 그러면 이제 그냥 홈런치가 안 되잖아요. 말로 없는 해야지. 그러니까 그럼 이게 주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걸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계속 주자를 이제 최종 확정했어요. 제가 정리했습니다. 계속 방송에 주자가 바뀌다가 주자가 3명이 나가 있어요. 자 3루에 인요한이 나가 있습니다. 3루에 어떻게 인요한이가 어떻게 안타나 쳐가지고 저 나갔다 봐요. 그다음에 2루 주자가 옛날에 나경원을 했다가 막 계속 바뀌었는데 지금 제가 정리한 거는 2루 주자는 장재호입니다. 장재원이 근데 진짜 희생해주면서 안타를 친 거예요. 예. 저는 장재원의 불출마를 높이 평가합니다. 2루 주자가 장재원이에요. 그다음에 1루 주자가 원희룡입니다. 원희룡은 그냥 적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고의 사고로 걸려준 거야. 근데 이재명이 도망가 버렸잖아 비례로. 네. 그래서 저는 만루가 됐는데 3루에 인요한, 2루에 장재원, 1루에 원희룡이 있는 이 상태에서 한동훈이 타석에 들어섰다. 이렇게 비유하면 우리 그 유명한 바람의 손자 이정우, 이종범의 아들이죠. 네. 바람의 아들이 이종범이고 그분이 아시아 최고 돈 받고 갔잖아. 그 이정우 같은 타자가 한동훈이다. 이번에 한번 제대로 치면 4점이잖아. 그럼 역전이지. 이렇게 저는 야구로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 좋은데 이정우가 단타.
전문이라 말로 붙이려면 좀 그럼 이대호로 바꿀까요? 힘좀 키워야 되겠어. 지금 당장 이 비대위 구성부터 이제 하나하나가 다 쉽지는 않아요. 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아주 높은 기대와 또 지지가 있어서 상당히 힘있게 잘 할 거라고는 우리가 생각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이게 쉬운 것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이제 비대위 구성. 이게 비대위 구성을 해서 딱 발표하는 순간, 야, 진짜 한동훈이 하니까 완전히 다르네. 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야, 한동훈이 해도 별 볼 일 없네. 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한동훈이 구성할 새 비대위원회의 면면에 대해서 다들 관심들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비대위원 뭐 한 12명. 네. 당연직도 이제 이거 세 분이 있죠. 비대위원은 9명이고요. 당연직이 예. 3명이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욱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책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구성을 6명. 예.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뭐 좀 노장청이 좀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아하. 한동훈 장관도 이제 정치는 신인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나경원 전 대표라든지 예. 좀 이제 경험 있는 분도 좀 끼우고 그다음에 그 젊은 층도 많이 이제 그 참여시켜야죠. 아하. 근데 골고루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젊은 층이라도 이준석 같은 제2의 이준석, 제3의 이준석 이런 사람 넣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한동훈 닮은 제2의 한동훈, 제3의 한동훈 이런 이제 젊은 층들 능력이 있고 열정도 있고 당에 대한 헌신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예의와 품격도 갖춘 이런 청년들을 많이 여차 이런 데 제안은 좋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좀 이렇게 골고루 네. 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책위원장은 누군가였는데 정책위원장은 지금은 유이동이가 유이동입니다. 맡고 있는데 예. 이건 저는 이제 이게 임명직이기 때문에 다 교체가 돼야 된다. 유일하게 선출직은 윤재욱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를 빼놓고는 다 전원 교체가 맞다. 저 여의도 연구원장, 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이거 다 김기현이가 임명해 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아주 낡았어요. 그러니까 좀 차제에 비대위원장이 다 임명할 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비대위원회 비대위원 인선 못지않게 이런 임명직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인선도 잘 돼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릴게요. 그 호감도 저희랑 1년 동안 정기 여론조사를 해온 한국 여론평판연구소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독자조사를 했어요.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독자조사에서 한동훈 이재명 호감도에서 한동훈이 47대 42로 이겼어요. 대통령감 후보 적합도 있죠. 거기서는 45대 41로 또 이겨버렸어. 순식간에 역전이 돼버렸어요. 서울에서는 이제 50대 35인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첫 가상 대결이죠. 네. 그런데 저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봐요. 앞으로 이제 이거 한동훈의 지지율은 더 이제 우길성천, 네. 우길성천 더 올라갈 겁니다. 그다음에 이재명의 지지율은 급전직하. 앞으로 이재명 수사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계속 예. 이제 재판 수사 리스크 놓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낙연과 분당 여러 가지 놓잖아요. 저는 앞으로 이재명이가 과연 이게 버틸 수 있을까?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 봐요. 저는 민주당도 비대위로 간다 봐요. 이재명의 그 별명 이름이요. 옛날에 뭐 점재명, 찌재명 많잖아요. 제가 근데 이름을 새로 하나 지었어요. 쫓겨난다 할 때 쫓자 있잖아요. 네. 쫓재명. 쫓겨난다 할 때 발음 잘해야 됩니다. 쫓겨난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렵다 봐요. 이런 예. 식으로 지지율이 밀리면 네. 벌써 당에서 아우성이 놓을 겁니다. 이재명 간판으로 선거 못한다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표직에서 쫓겨나는 쫓재명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이제 한동훈을 일제히 공격하고 또 흠집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다. 뭐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마디를 했어요. 아유, 그 검사 시절에 지 할 말 제대로 하는 사람이었어.
앞으로도 그 사람 나한테라 내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나한테 할 말 제대로 할 거야. 근데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예. 지금 이제 오히려요. 예. 김기현 대표 이런 분들이 아바타입니다. 지지자가 없으면요 할 말 못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한테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왜? 자기 지지자가 없잖아.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처럼 팬덤이 있으면요. 네.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대통령한테 할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음대로 한동훈 쫓아낼 수 없잖아요. 왜? 한동훈의 인기가 폭발인데 지지도가 높은데 네. 정치판은요. 지지율이 가장 관건입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에도 그 윤 대통령이 야, 술 한잔 하자 이래도요. 검사들 있잖아요. 술 못 먹어도 상관이 술 먹자면 따라가 네. 먹는 게 그때 문화였어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은 끝까지 안 먹었잖아요. 저는 검사 시절에도 한동훈 장관은 맹종하지 않았고 오로지 공공선을 위해서 일해왔고요. 지금도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인위적으로 차별할 필요 없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원팀이에요. 운명 공동체. 잘한 거는 당연히 같이 하는 거고 네. 진짜 잘못된 게 있다면 한동훈 장관은 썬소리 할 수 있는 네.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이런 게 관계다. 동지적 관계지 아바타나 뭐 가신이나 이런 게 아니다. 이래 봅니다. 그래요.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지금도 오시는 분이 대담하는 예. 김세현. 예.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 지역구가 윤관석 아닙니까? 맞아요. 야, 윤관석, 인천 돈봉투. 남동을.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300만 원 드는 걸 100만 원 들었다고 하는 이 윤관석을 잡아야 됩니다. 이분이 잡는 분이 김세현. 제가 보니까 친박연대 옛날 사무총장도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 혁신 경영 대상부터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지금 이제 인천의 대외경제특보님 아닙니까? 예. 저는 이번에 반드시 배치 달아서 윤관석이를 잡아달라. 이걸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저번에 이수정 교수도 제가 했고 예. 그다음에 조광한 시험 했잖아요. 그래. 이번에 김세현 특보님께서 반드시 윤관석이를 잡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